코로나19는요, 사람을 가려서 피하지 않아요. 정말로 유명한 트로트 가수 이찬원 씨가 지금 확진됐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금 이찬원 씨의 확진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3일 0시 기준으로 해서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540명입니다. 네. 이틀 연속 500명대인데요. 네. 이게 게다가 수도권만 놓고 보면은요, 419명으로요, 역대 최대치입니다. 아하. 이전 최대는 11월 27일 402명이었는데 그만큼 수도권과 서울 이렇게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점점 더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무엇보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불구하고 이 진정세가 확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세요. 국내 발생, 괜찮습니다. 지금 보세요. 보시면 지역별로 보면, 물론 다른 지역에 확진자 나오는 것도 걱정되죠. 그 지역마다. 그런데 방역 당국에서는요, 서울의 확진자 수에 지금 주목하고 있으면 260명이에요. 지금 서울에서 200명 넘은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서울의 확진자 수가 200명대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구 비율 면에서 지금 서울 수도권이 상당히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 오늘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정말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은 오늘 수능 시험을 무사히 잘 치른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어제 굉장히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수능인데 네. 어제 이제 대전에서 수능 감독관을 하셔야 했던 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어제 받았으니까 원래 오늘 수능 감독관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분인데 근데 이분 한 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하. 이분이 또 접촉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겠네요. 수능에다 투입돼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어제 이분 확진 판정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그런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일단 방역당국과 대전시 교육청에서 부랴부랴 또 특별 방역하고요. 일단 학생들이 안전하게 시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요. 결국 수능 업무 관련자도 31명이 교체가 되면서 대전교육청은 예비감독관 등 시험장에 긴급 배치해서 오늘 수능을 치렀다고 합니다. 아하, 정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양재민 변호사님 물론 수능시험 감독관이 확진 판정 받은 게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건 좀 관리 감독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수능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잖아요. 그 자리에 이제 갈 사람이면 사실 어느 정도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육부에서도 수능 감독관 예정인 교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아예 자가 격리를 하거나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는 걸로 이제 권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네. 일손이 부족해서 수능 시험을 치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 나와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감독관 확진 판정을 받은 감독관도 학교에 나와서 예전처럼 똑같이 이제 근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접촉하는 사람도 많아졌겠죠. 그래서 결국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이 재택근무라든지 그 자가격리가 어쨌든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수능이 끝난 이후에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상 초유의 12월 수능 그리고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 정말로 곳곳에서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능이다 보니까 진 풍경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하여튼 이번 수능은 역대 최소 인원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요? 49만 명 그 시험을 봤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시험을 보는 장소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1.5배 정도 이제 많은 거죠. 넓어진 거죠. 그 이유인즉슨 어제 우리 앵커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자가격리자라든지 확진자 같은 경우는 치료실이나 입원실이나 생활치료센터 같은 데서 시험 보도록 그렇죠. 별도의 만들었고요. 공간 마련해서, 네. 의심 증상자 따로 또 체크하고 일반 시험실은 원래는 28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도 아마 4명 정도 줄였다고 그래요. 24명 정도가 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마스크까지 이제 쓴 상태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본 것 같은데 오늘 진 풍경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수험생 같은 경우는요.
방호복 지금 나오는 아,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에요? 네, 저 학생은 아예 방호복으로 완전 무장한 채 이제 고사장으로 지금 들어갔는데요. 뭐 저 학생한테야 뭐 코로나 어떠한 경우라도 그 감염될 우려는 없겠죠. 다만 이제 저는 컨디션 조절이 맞아요. 어떨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얼마나 숨쉬기도 답답하고 또 이 체온 조절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아이고 일회용 장갑까지 끼웠네요. 손에는요. 완전 위생 장갑까지 완전 무장을 한 채 그야말로 수험장에 들어갔는데 저 수험생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저 수험생들 못지않게 오늘 하루 종일 마음고생하신 분들 바로 누군지 아시죠? 학부모님들입니다.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밖에서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쓰럽고 그동안 고생했던 생각이 많이 애썼던 생각이 나서 좀 말캉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마음도 많이 아프고 또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고 해도 마스크를 계속 끼고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숨쉬기도 조금 힘들었고 여러 가지로 피부도 많이 막 상했거든요. 많이 안쓰러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코로나에 걸릴까봐 그래서 좀 이제 제일 걱정이었고 그래서 저희 그 가족들도 외출도 좀 되도록이면 안 하고 그럼 좀 잘 먹이고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참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을 갖다 잘 그래도 극복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자라온 것만 해도 상당히 감사하고요. 그러네요.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지금까지 잘 견딘 것만 해도 아마 부모님들은 대견할 거예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이런 코로나19 위기감 속에서도 그래도 교문 앞에서 후배들이 치고 꽹가리 치고 응원해준 덕분에 시험 잘 볼 수 있었겠죠?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장경은 예전에 있었던 환경이죠. 아, 그래요? 지금 이번에는 전혀 없었어요. 응원도 못했어요? 응원도 못했어요. 어허. 왜냐하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거기 와서 또 이렇게 응원하다가 뭐 이렇게 걸리거나 또 확진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옛날, 왼쪽 맞아요. 사진 옛날 모습이잖아요. 네, 맞아요. 아, 네. 저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교문 앞에서 이렇게 엿도 붙이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부분도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했어요. 세상에.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또 옆에 가깝게 서 그러네요. 있을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번만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교육부도 학교 당국도 교육청도 이렇게 당부를 하는 바람에 예전에 봤던 저렇게 막 후배들이 응원해주고 그다음에 차도 나눠주고 아니면 막 꽹가리도 치고 징도 치고 이랬던 모습은 전혀 볼 수 아이고. 없었고요.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 정말 조심하는 가운데 방역 잘 지키면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웠던 수학 능력고사가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요, 참 해방감도 있을 만도 한데 방역 당국은 바로 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역사상 처음 있는 힘들고 특별한 수능을 치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때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간 힘들게 공부하고 또 지내왔던 시간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만큼은 압박감을 털고 마음껏 즐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이 상황이 그렇지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가급적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개인 위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문 변호사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진짜 시험 끝나가 야 오늘 스트레스 다 풀자 이랬잖아요. 원래 학생들이. 아니 그건 뭐 모든 지금까지 시험을 쳐봤던 그러니까요. 수험 생활을 견뎌봤던 분들 다 아실 맞아요. 거예요. 오늘만큼 정말 세상 최고의 해방감을 느끼고 친구들도 만나고 못했던 얘기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하고 싶은 거 그렇죠. 너무 많을 거예요. 저도 역시 미안한 마음으로 좀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수도권 같은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예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금 500명 계속 이 언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전국의 수험생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도 역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문에 많은 모임들 자제하고 송년 모임도 자제하고 있는데요. 저도 역시 정말 마음껏 즐기라고 하고 싶지만 수험생 여러분 올해 정말 특별한 한 해니까 올해 조금만 자제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전에요. 참 김복준 의원님과 여러 이런저런 얘기했는데요. 참 김복준 의원님 이래저래 올해 수능생들이요 참 안쓰럽고 참 불운한 수능생들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 뭐 오늘은 수능 보는 날이니까 고3 학생들한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 거쳤다.
그리고 고생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근데 저는 또 좀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뭘까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수도권 지역에 21시 이후, 밤 9시 이후에는 이제 그 식당 등등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네. 혹시라도 그런 조짐이 있다 그래요. 수험생들이 시험 끝나고 이제 모텔이라든지 호텔 잡아가지고 그런 데서 이제 또 한번 회포 푼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아마 그 경찰이라든지 행정당국에서는 좀 단속을 강화한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서 오늘 여태까지 어렵게 참아왔으니까 맞아요. 오늘 하루도 좀 참고 그러니까요. 좀 협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수험생들은 정말 그걸 다 지킬 거라고 또 굳게 네. 믿습니다. 뉴스파이터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오늘 많은 분들이 놀란 소식이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찬또배기로 유명한 트로트 가수 이찬원 씨가요. 오늘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사실 별다른 외부적인 증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연예계, 특히 가요계 쪽에서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동선이 겹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결국은 확진 판정이 나왔던 거고요. 어허. 이거에 대해서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 관리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찬원 씨는요, 이 코로나 판정을 받기 직전에 본인의 SNS를 통해서 오늘 수능을 치르는 이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와 함께 올 수능 잘 마치길 바란다는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남겼었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이 이 같은 판정을 받게 돼서 주변에서 더욱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저런 또 이 자상한 마음씨를 가진 이찬원 씨가 저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팬분들이 많이 안타까웠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최근에 이찬원 씨가 활동이 왕성해서 그렇다면 많은 분들하고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제 이제 예능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녹화에 참여한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자가격리 중인데요. 일단 사진 보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 이명웅 씨도 있었고요. 장민호 씨, 영탁 씨 다 있었습니다. 어허. 이명웅 씨와 장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음성으로 나왔다라고 하고요. 네. 영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요? 하는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세 사람 모두 확진자를 접촉을 했기 때문에 자가격리 상태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세 명뿐만 아니라 사실은 스태프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일을 도와준 소속사 관계자들 사실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이찬원 씨 소속사에서도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관계된 사람들 모두 다 지금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서 일부는 검사 완료 중에 자가격리 중에 있고 본인들 역시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태프분들도 얼마나 지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일단 유명하신 분들은 앞서 저기 이명웅 씨, 영탁 씨, 장민호 씨 이 트로트 가수 세 분만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없어요. 그러면? 아니죠. 사실 이찬원 씨 최근에 이제 트로트 열풍 때문에 예능 프로에 이제 트로트 하시는 분들이 출연을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찬원 씨 함께했던 방송인들 중에도 우리가 아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요? 일단 대표적으로 박명수 씨. 아이고. 지금 박명수 씨도 접촉자라는 게 확인이 돼서 오늘 라디오에 불참을 했고요. 아이고. 일단 박명수 씨는 천만다행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어허. 합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그 외에도 이휘재 씨, 또 방송인 홍현희 씨, 네. 다 녹화가 줄줄이 취소가 됐고 일단 이분들과 함께 출연 중인 프로그램 오늘 스튜디오 모두 다 녹화가 취소된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예계에서도 확진자들이 한 명씩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단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건 방송 출연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벗고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혹여라도 또 다른 확진자가 나올까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방송가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최지봉 교수님. 예. 화면에 드러나는 이 출연자분들은 이 예능 프로그램을 치면요. 예를 들어서 이찬원 씨나 그런 접촉하신 유명 연예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편에는 수많은 스태프분들 다 있잖아요. 지금 많이 연루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지금 이찬원 씨 그 확진 문제와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분 중에 이제 두 분이 계시는데 이제 예를 들면 자가격리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서장훈 씨하고 이적 씨예요. 근데 두 분은 이찬원 씨를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어허. 그런데 왜 그러면 격리에 네. 들어갔느냐?
스타일리스트가 같은 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찬원 씨 스타일리스트하고 그다음에 이적 씨 스타일리스트가 같은 팀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접촉이 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간접적으로 접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격리 상태에서 이 스타일리스트 이적 씨 같은 경우에 스타일리스트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이적 씨도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서장훈 씨 같은 경우는 스타일리스트가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찬원 스타일리스트가 서장훈 씨 스타일리스트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 서장훈 씨도 현재는 이 오늘 사실 녹화가 있었거든요. 그 녹화를 불참을 하고 자가에서 격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출연자들끼리 만나는 거 말고도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스태프 중에 맞아요. 겹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같은 회사에 근무하시면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또 간접적으로 밀접 접촉을 할 수 있는 위험성에 빠져 있어 상당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불필요한 조치가 절대 아닙니다. 왜 필요하냐면 이른바 N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연관된 분들 다 이 확진 검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조치인데 그런데 이찬원 씨가 확진됐다는 소식이 들리기 전에 안진용 기자님 연예계에서 먼저 확진됐다는 소식이 들렸던 분 있잖아요, 지금. 네, 보이그룹 업텐션의 멤버에 이어서요. 걸그룹 에버글로우의 멤버 일원과 시연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하필 이들과 함께 음악 프로에 출연했던 가수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허. 뭐 거미 씨, 김현철 씨, 주현미, 틴탑 등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들 모두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유희열 씨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번 주 예정된 모든 스케줄은 연기를 하고 당분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연예인이라고 해서 비연예인들 확진자 한 명과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워낙 유명인이고 이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명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확진 소식이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보다는요. 경각심을 갖고 안전 수칙을 지키는 쪽으로 다가가는 게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진용 기자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명인이네 하고 피해가진 절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재문 교수님 자연스럽게 방송가의 방역 시스템에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뭐 일반 방송을 위해 우리처럼 이렇게 시사 토크 하는 거 말고 직접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대화도 하고 함께 행동도 하고 이런 방송들 많이 있잖아요. 네. 버라이어티 쇼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 또 예를 들면 어디 뭐 집에 가서 구경하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밑에 이렇게 자막은 나가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촬영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자막만 내부른다고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까이서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소개해준 일반인들도 만난 모습이 다 촬영이 되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 같은 게 같이 앉아서 음식도 나눠서 먹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과연 안전할까 하는 왜냐하면 그거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도 하고 비말이 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접촉이 아주 가까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고 터질 게 터진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또 하나 뭐냐면 방송에 출연하는 분들의 특성상 한 곳 방송사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프로그램 특히 요즘 뭐 케이블까지 하면 방송가 많기 때문에 여러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거치게 되고 도와주는 분들도 함께 또 공유하면서 다니시게 되니까 이런 일이 하나만 터져도 결국 연결고리처럼 도미노처럼 계속 확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그러겠네요. 있어서 이제 단순히 그냥 자막 넣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 실제적으로 출연자들이나 아니면 스태프들에 대한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근데 지금 방역 당국은요. 연말까지 모임을 취소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형국인데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안진용 기자님. 연말하면 방송가의 시상식이 잇따라 열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현재까지는요. 열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방송사들은 이 연말 시상식을 강행하려고 할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수익이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연말 시상식은요. 그해 가장 활약이 높았던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가 많이 붙게 되고 연말 특수를 누리는 거죠. 방송사 입장에서도 이걸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방송사의 관계를 고려해서 연예인들도 출연을 거부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고 게다가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보여주는 측면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카메라 앞에 서고 거리 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스태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이런 연말 시상식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방송국이야 연말 특수 이 시상식을 놓칠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연예인분들 중에는 이런 연말 시상식을 꺼리는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사실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수의 연예기획사나 소속사에서도 연말 이슈니까 이게 참 어쩔 수 없다고는 하는데 사실 안 하는 게 맞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좀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냅니다. 이제 우리 뭐 연말이 되면 이제 가요 축제 같은 것도 하잖아요. 가요 축제는 좀 언택트로 하고 왜냐하면 그 가수가 부르는 것만 뭐 송출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연기 연예대상 같은 경우는 특집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수상자만 발표하거나 사람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랜선 방식으로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이 보통 연말 시상식을 주로 하는 지상파 3사는요. 현재까지는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거나 정부의 지침이 바뀌면 그때 이제 행사 방식이 변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방송국, 이 대형 방송사들의 연말 시상식 그게 특수다. 정말 그때는 한몫 노려야 된다. 이런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들으면요. 지금 그분들은 아예 연말 특수를 누릴 수가 없어요. 강화된 거리두기 타세요. 맞아요. 이 말을 정말 얼마나 공감대가 형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서울 수도권에서는요. 거리두기 강화로 지금 송년 모임 같은 걸 다 취소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일부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서는 이제 지금 2단계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방은 아직 1.5단계 정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식당 문을 닫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을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335 자기들끼리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서울이 아닌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를테면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아니면 뭐 경주가 지금 북새통이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 이제 거기에서는 편하게 뭐 이렇게 우리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다. 송년회는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이거 잘못하면 바이러스 송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좀 비교적 안전한 쪽에 가가지고 바이러스 퍼뜨리러 다니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네. 송년회 안 한다고 뭐 문제 생기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때는 좀 다 같이 좀 협조를 해줘야지. 이 사람들처럼 일부 이 사람들처럼 지방에 찾아가가지고 악착같이 송년회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공적이 될 수도 네. 있습니다. 공적이. 민폐 남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지윤 기자님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를 탈출하는 차원에서 제주도로 여행 갔던 분들 확진된 사례 전해드렸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비행기 타기도 어렵고 해외 나가기도 힘드니까는요. 이 제주도로 몰리거든요. 그래서 지난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요. 3박 4일간 코로나 탈출 제주 나들이 여행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 참여했던 관광객 9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7일 첫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이후에 하나하나 계속 확진 판정이 나왔던 거고요. 결국 제주도에서는요. 이들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에 착수해서 세부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는 대로 방역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니 코로나를 탈출하자고 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찾았는데 제주도로 그 여행 간 사람 모두 9명이 확진됐다는 거. 이거 얼마나 참 어안이 벙벙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렇게 호소까지 하고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고맙습니다만 제주를 사랑하시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제주 방문을 미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는 코로나 탈출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맞아요. 전 진짜 제주도민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이런 가운데 정은경 청장이 브리핑하는 모습을 못 볼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원을 했습니다. 정경 청장이. 네? 왜 입원을 했냐면요. 집에서 자택에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좀 넘어지셨나 봐요. 어허? 그래서 어깨 부분을 다쳤어요. 아이고. 부상을 입어서 충북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고요. 2, 3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고
그래서 지금 대신 나성웅 질병청 차장이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제 왜냐하면 질병관리청이 충북 오송에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병원에 그렇게 입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큰 질병은 아니지만 치료가 필요해서 2, 3일 정도 치료가 끝나면 아마 복귀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정은경 청장 정말로 이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요. 올해 1월에 코로나 이 발생 이후에 거의 매일 브리핑 하다시피 해왔어요. 그런데 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부상을 당하기 직전에 이 브리핑 때요.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1.43으로 일단 분석이 됐습니다. 한 명이 1.5명을 계속 감염을 시킨다기 때문에 이게 1 이하로 유지되지 않는 한은 유행의 크기가 계속 커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주 내지 2주 후에 감염자가 얼마 정도가 생기느냐는 거를 단순 계산을 해보면 많게는 700에서 1000명까지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난 11개월 동안 모든 국민과 의료인, 정부가 노력하고 희생을 감내해왔던 많은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목준 의원님, 예, 우리 예. 속담에도 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이런 말이 있지만 네. 물론 정은경 청장이 마냥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번에 체력 좀 보충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이 또 저런 분들은 그게 불편해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정은경 청장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달려오셨거든요. 진짜 강행군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질병관리청이 그랬죠. 되면서 청장으로 이제 됐죠. 초대청장으로 이제 발탁이 그랬죠, 됐고 네. 또 지난 9월 달에 그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이 정은경 청장을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선정까지 대한민국 경사예요, 진짜.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저부터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떠들고 있는 저도 그렇지만 적어도 금년 1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TV에 나와서 뭐 정치인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떠드는 그 얘기하는 거 신뢰 가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은경 청장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굳건히 믿는 거는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러니까요. 똑같았을 거예요. 네. 정은경 청장 정말 빨리 쾌유해서 또 건강한 모습 또 국민 여러분 앞에 보여주시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